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찾아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고대 중군동 신화와 유럽 신화의 연관성에 대한 소고. A reflection on the connection between ancient Middle and Near Eastern mythology and European mythology. https blog navercom Joseph 2214537864451 Joseph 2019 1. 29 고대 중군동 신화와 유럽 신화의 연관성에 대한 소고. 1. 서양 문명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 성경에 나오는 이교도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알려고 고대 중군동 신화에 관한 책자를 살펴보니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가나안 종교가 이들 종교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서양 문명의 두 가지 뿌리 중에 하나인 그리스 문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종교와 문화의 뿌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 종교와 연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서구 세계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명의 뿌리도 바벨론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서양을 비롯한 세계는 바벨론 종교를 대표한 그리스 로마의 전통을 이은 세속 문화와 종교가 히브리 민족이 숭앙하던 여호와 유일신의 그리스도교와의 격전지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지식은 천박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짧은 소견이나마 개진하고 넘어가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고대 근동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연관성에 대하여 대강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분야에 관한 글을 작성할 때에 깊이 느끼는 것은 인문학적인 지식 부족이다. 이런 글이 학술지에 실릴 전문적인 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글의 모양이라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천박한 지식으로는 글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몇 권의 서책과 인터넷 자료를 취합하여 보았지만 천박한 티는 면하지 못함을 절감했다. 그러나 천박한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언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이 글을 시작한다. 2. 바벨론 이전의 스메르 문명. 스메르족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종족이다. 이들 종족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들이 남긴 수많은 문서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찬란한 도시 문명을 일으킨 종족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들이 발명한 서령문자는 그들이 살았던 사회와 문명을 전해주고 있고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문자가 많은 부분 해독되고 있다고 한다. 점토판으로 남겨진 그들의 문헌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 경제, 종교를 비롯한 사회상을 연구하여 그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많은 고고학자와 고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한 부분인데 강물로 인하여 유입된 기름진 충적토로 인하여 농업이 발달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하류 지역인 남동부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스메르인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집단적 거주가 필요한 농경사회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도시국가의 면모를 이루고 도시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 한다. 특별히 스메르족이 정착한 양안, 하류 지역은 기름진 농지와 더불어 강물을 이용한 관계농업을 통하여 높은 식량 생산성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주곡인 보리의 생산량은 파종량의 80배까지 수확할 때도 있을 정도로 높은 생산성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는 기름진 충적토와 강물을 이용한 치수와 관계농업의 발달로 인함이었다고 한다. 인간의 기본 생활이 식량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 인간은 문화의 발전이 나타났다. 문명이 발생한 것이다. 예술이나 종교, 경제, 학문, 정치 등이 문명이라면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식량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죽지 않으려고 식량 구하기에 급급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예술이니 문화니 학문이니 하며 문화생활을 할 수 없다. 쓸데없는 정신적 사치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생존에 필요한 식량 생산을 구하여야 하는 수렵생활에서는 문명이 발생할 수 없었다. 살기 위하여 사냥감을 찾아다니거나 목축을 위한 초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므로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게 되고 정착을 하지 못하니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지 못하니
국가나 사회를 이룰 수 없으므로 문명이 발생할 수가 없고 후대에 문명의 흔적을 남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초 정착은 수렵생활일 것인데 그들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못하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후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들 집단 거주의 전제 조건이 식량 문제 해결이었고 식량 문제가 해결된 곳은 농경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명의 발생지가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농경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문명이 발생하였다.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스메르 문명도 이런 조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이어서 자신의 식량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게 되어 도시국가가 성립되었다 한다. 이들이 살던 양안 하류 지역에는 스메르족이 정착하기 전부터 선주민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알려진 문명은 스메르족들의 것이다. BC 4000년기 후반에서 도시 문명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도시국가가 발생하면서 각 도시 간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 BC 2800년 전후부터 초기 왕조가 성립되었다 한다. 이들 왕조는 이들의 풍부한 식량 자원을 노리는 유목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아카드족에게 점령당했다가 아카드 왕국이 망한 후 독립하였던 우르 제3왕국이 엘라민에게 망하게 되므로 스메르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스메르족들도 사라졌다. 이들 스메르 종족이 아모리족이 세운 바벨론에서 살면서 아모리족이나 다른 종족과 동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 3. 언어나 풍습으로 종족을 구별하는 기준. 성경에서 함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모리족을 학자들은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언어의 특성이 셈족과 가깝고 수염을 기르는 풍속 등이 셈계 유목민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면 이들은 분명히 함의 셋째 아들인 가나안의 넷째 아들의 자손이다. 언어나 풍습으로 민족을 구별하는 특징으로 삼을 수 있지만 언어나 풍습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들이 아모리족들이 셈의 후손들과 가까운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면 셈족들과 비슷한 문화를 이루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같은 계통인 몽고족보다는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중국인 비슷한 문화와 풍습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면 문화와 풍습으로 민족을 구별하는 것도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언어도 중군 동지방의 언어가 시대의 변천을 통하여 종족을 초월하여 사용된 것을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문자를 발명하지 못했던 유목민들이 자기들과는 다른 문화의 언어에 동화되지 않은 채 자신의 고유 언어를 얼마나 유지하고 살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스메르를 점령한 아카드 왕조 시대에도 스메르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후 들어선 고 바벨로니아에서도 스메르어는 문화어로서 사용되었고 아시리아 사람들도 스메르어를 배웠다고 한다. 또한 아람과 아람족 계통인 갈대아인들이 세운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인하여 아람어는 지중해 세계에서 외교와 상업 용어로 보급되었고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이 지역에서 아람어는 공식 언어가 되었고 히브리어와 베니키아 언어도 아람어로 대치되었다 한다. 언어나 풍습을 통하여 고대인들의 종족을 구분하는 것은 후대 역사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언어나 풍습을 가지고 민족을 구별할 경우 몇천 년쯤 지나서 모든 문화적 유적이 소실되어서 돌로 된 비문만 남아있게 될 경우 일본 땅에 남겨진 한자로 된 비석을 보고 일본 섬에 살던 민족이 중국 계통 종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종족은 중국 한족 계통이라기보다는 한국인과 일본 원주민의 혼혈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이는 잘못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나 풍습을 기준으로 하는 민족 구분은 틀릴 수도 있다. 이들과는 달리 북아프리카로 이주한 함의 자손들인 에집트나 구스인이나 리비아인들은 셈족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스메르 종교는 아모리족의 바벨론으로 계승되고 다시 가나안 지역과 신바벨론으로 전야여졌고 그리스 신화에까지 연결되어
그리스도교가 전해지기까지 유럽과 중군동은 스메르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 고등 종교의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기까지 중군동과 유럽의 종교는 저급한 무속신앙 같은 하등 종교의 모습이었다. 고대 스메르 신화를 기반한 이들의 신관과 종교의 진리는 유치한 민속 종교에 지나지 않았다. 신들이라고 섬기는 대상이 인간이 모델로 바라보고 경외할 대상이 아니고 인간처럼 투쟁하고 살인하고 범죄하는 부족한 인간의 투영된 모습이었다. 특히 가나안 지역의 바알 신을 중심으로 한 풍요와 다산의 신앙은 성적인 관계를 종교 의식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성적 방종과 타락을 방조하여 인간의 윤리적 도야를 외면하는 사악한 종교였다.